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1920년대 국외 독립운동 중에서 이제 만주 무장투쟁입니다. 만주 무장투쟁이요. 그래서 물론 뒤에 가면 이제 의열단 활동도 나오고 밑에 가면요 한일애국단 활동도 나옵니다만은 일단은 주된 내용은 1920년대 만주에서 일어난 무장투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1920년대 초반은 이제 1910년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주에서 이제 기지 건설을 했죠. 기지 건설을 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고, 이후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이제 비폭력 노선의 이제 한계를 느껴서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제 독립투사들이 만주로 넘어와서 이제 무장투쟁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들의 방법은 국내 진공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게릴라 작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소수의 부대로 다수의 부대를 공격하는 걸 우리가 게릴라 작전을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다수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소수의 부대가 공격함으로 해서 다수의 부대에게 타격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만주 곳곳에 이제 기지를 건설하고 국내로 들어왔다가 타격을 주고 빠져나가는 형태, 요런 형태로 이제 주로 무장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요런 투쟁을 했던 단체들은 서로군정서, 이제 북로군전서, 서로군정서가 서만주, 이제 압록강유역이라 있어요. 북로군정서가 이제 북만주인데 요 두만강유역.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등이 조직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독립무장투쟁이 전개가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제 예측할 수 없으니까 따라 들어가서 기지를 파괴해야지만 이제 국내 진공작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동일하게 우리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해서 국내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일본이 우리가 나갈 때 따라 나와서 우리의 기지를 공격해 올 것이다. 이걸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가 유리한 지형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이제 하고 이걸 실제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마찬가지로 국내 진공작전을 하고 따라 나오는 일본 군대를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격퇴하는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 역사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타격을 줬던, 승리를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봉오동 전투 당시에 그 뭐라 해야 될까, 작전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한국 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대 이렇게 에어싸고 이쪽에 이제 일본군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사면에서 이렇게 3면에서 공격해서 에어싸는 형태로 승리하게 된 게 봉오동 전투예요. 이제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이제 일본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보복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 보복을 하러 가기 위해서 2개 사단을 보내요. 2개 사단은 약 2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 사단이 한 10,000명 정도 생각하면 2개 사단 합치면 한 2만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부대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주는 중국 땅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을 만드는 사건이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은 뭐냐면 만주에 일본 영사관이 있는데, 이제 대사관, 이 당시는 공사관이라 하죠. 이 공사관 아래에 영사관이 있는데, 이 영사관을 마적대를 통해서 공격하게 한 거예요. 마적대라는 건 말 타고 다니는 도적을 말해요. 산에 있는 도적이 산적, 바다에 있는 도적은 해적, 마적은 말 타고 다니는 도적. 이 마적대를 돈으로 매수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봐라, 우리나라 영사관이 공격받지 않냐, 이 마적대한테 보복하러 가야겠다, 그럼 우리가 군대를 보내야겠다 하면서 2개 사단을 보내는 일종의 명분을 만든 거죠. 그게 훈춘 사건입니다. 자, 이 훈춘 사건을 통해서 만주로 군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봉범도 장군이 부랴부랴 누구한테 쫓아간 거냐? 김자진 장군한테 쫓아간 거죠. 이 당시 북로군정사가
그 당시에 만주에 있는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이 북로군주들한테 도움 요청을 해갖고 북로군조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연합부대들이 함께 연합을 하게 되고, 그 중에 한 개의 사단을 우리가 청산리에서 대대적으로 격파함으로 해서 이 청산리 대첩을 하죠. 그래서 두 번 이긴 거예요.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고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거죠. 요 사이를 이어주는 사건이 훈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한 개 사단이 남았죠. 이 한 개 사단이 이 만주에 있는 기지들을 부숴야지만 이 만주에 있는 무장부대들의 힘을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주에 있는 부대 그 그러니까 기지가 있고 기지를 이제 도와주는 세력들이 한인 세력들이었잖아요. 이 한인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간도에서 대대적으로 한인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방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게 간도 참배입니다. 이때 독립군들이 굉장히 피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동포들이 죽어감에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청산리 대첩 때 웬만한 무기들과 웬만한 물자들 다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도 참변에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다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밀산에 갑니다. 이 밀산이라는 만주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서일 장군이 총대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로 보면, 이 당시 러시아가 이제 1917년에 이제 우리가 볼셰비키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서쪽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세력을 잡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동쪽인 시베리아 지역은 아직 자본주의 세력,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에 내지는 자본주의를 아직 원하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원하는 백군과 공산주의를 원하는 적군들이 아직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러시아 이제 공산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독립군대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너희가 넘어오면 우리가 무장을 좀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있는 자유시로, 이게 스보보든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옮겨요. 근데 그쪽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만주에 있었던 세력들이 어떤 외부의 강력한 일본이라는 세력 때문에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했었고, 아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 안에 갈등 요소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니까, 당시 아직 소련이 되기 전에요.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니까 러시아 안에서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안의 사회주의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누어져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 안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좀 남아있고, 건너간 러시아 지역에서도 우리 동포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금 독립군 안에서의 이제 내분 우리끼리 싸우게 되는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또 이제 소련에서 이제 무장을 해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끼리 이제 서로,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피해를 주는, 실제로 사상자가 나오게 되는, 서로를 이제 상처 입히고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자유시 참변이에요. 쌤이 이 자유시 참변이 이렇게 좀 장황하다면 장황하고 간단하면 간단해. 이게 자유시 참변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이 자유시 참변의 한 번의 이야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두 번 이긴 거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그리고 두 번 깨진 거요. 간도 참변하고 자유시 참변.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들이 훈춘 사건이 있었고, 대한 독립군단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요게 되시면, 요 6글자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면, 이제 요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게 대한 독립군단의 홍범도 장군이다. 청산리를 이끌었던 게 북로군정소의 김자진 장군이다. 그다음 간도 참변 이해가 될 거고요. 대한 독립군단의 이제 대장은 서일이었다. 그다음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 요렇게 3단계로 좀 나누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는 두 번 이겼다. 그게 봉오동과 청산리. 두 번 깨졌다.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2단계는 요 사이 넣는 거예요. 훈춘사건, 대한독립군단. 마지막은 요 하나하나에 주요 내용들 채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어느 학생이든, 대한민국 어느 학생이든 외울 게 많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준 대로 3단계 나눠서 암기를 하고요. 사실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걸 피로 쓴 역사니까 우리가 그냥 외울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의 역사를 외우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좀 감사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남은 독립군대가 다시 만주로 넘어온 거죠. 만주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또 새롭게 단체가 만주에서 형성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이제 만주에 넘어오게 됩니다. 만주에 넘어오게 돼서 이 단체들이 다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참의부와 정의부가 주로 서간도, 신민부가 북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 정, 신 이렇게 외우면 돼요. 참, 정, 신 3부로 통합이 됩니다. 3부는 간도 참변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 조직과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도 참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조직과 자치 조직이 좀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 이제는 우리의 동포들이 죽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자치 조직을 이끌면서 동시에 군사 조직까지 이끌는,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좀 더 한인 마을과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긴밀하게 연합되는 형태로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또 협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일본이 이제 3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미스의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누구하고 맺는 거냐면, 이제 이때 이제 중국사가 간혹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청나라가 망하고 한 번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청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이 여러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력들을 뭐라 부르냐? 군벌이래요. 군벌. 그래서 이 만주 지역을 다스리는 군벌이라서 만주 군벌이겠죠? 이 일제와 만주 군벌이 맺은 협정인데, 독립군을 잡아오면 한 명당 얼마의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잡아갖고 오면 일본으로부터 돈을 벌게 되는 요런 형태. 그래서 사실상 만주 군벌이 독립군을 사냥하는 형태, 사냥할 걸 정당화시키는 협정이 미스 협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독립군 활동 위촉이 되죠. 그리고 1920년대 중반에는 이 민족, 이걸로 인해서 위촉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세계도 많다, 더 묵자 해서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남만주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압록강 뉴욕 쪽에 이제 만주 지역을 말하고, 그 북쪽 지역이 이제 북만주 지역이요.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 그리고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혁신의회 지역은 조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만주 지역엔 조선이 들어가는구나, 북만주 지역에는 한국군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1930년대 초반에 한인 독립운동을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주도하여 이제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의열투쟁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